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셔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촬영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부분 중에 이거는 미리 알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찍는 강의가 몇 차시인지, 한 강의당 몇 분짜리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몇 분을 찍는지와 몇 분짜리를 찍는지는 다르거든요. 몇 분짜리를 찍는지, 즉 20분이라는 동영상을 찍는다 라고 이런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20분짜리를 찍기 위해 20분 안에 도입, 전개, 활동, 마무리까지 넣고 그 20분을 제공하는 게 되는 거고요. 몇 분을 찍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20분을 준비를 하시고 그걸 찍으면서 NG가 나거나 뭐 촬영 장비 재정비를 하면서 드는 시간이 20분 이상, 한 30분 정도로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몇 분을 찍는지도 대략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 화상 수업으로 이렇게 라이브 화상으로 하는 거라면 정해진 시간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정해진 수업만 하면 되지만 한 강 한 강 미리 찍어두고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몰아서 영상을 찍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날짜를 잡으면 그날에 선생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적게는 3강, 뭐 많으면 10강도 몰아서 찍고 그 다음 제공을 하고 내보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선생님이랑 날짜를 잡아서 몰아서 찍고 내보내고 이렇게 진행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촬영하려는 날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런데 20분짜리 강의를 한다고 하면 뭐 준비하면서 NG가 나고 하는 시간 포함하면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 30분 정도니까 4강 정도를 찍을 수 있겠구나 하고 선생님이 사전에 4강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총 이렇게 몇 차시를 찍어야 되는지 60강인지 뭐 12강인지 몇 차시까지 찍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한 강의 몇 분짜리 영상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대략 촬영 시간이 이만큼 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둔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큰 틀로 얼만큼을 찍는지 몇 분을 찍는지를 정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역시 촬영해 주시는 업체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강의 구성을 할 때 아예 업체에서 자료나 책 혹은 기본 폼까지 제공해 주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온전히 선생님에게 알아서 선정하셔서 알아서 구성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띄울게요 하는 곳도 있어요. 만약에 업체에서 책이나 자료 등을 제공을 해준다면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책 안에서 이 폼을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안에서 요것들 내가 뽑아서 해야겠다 라고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예 지정 페이지까지 혹은 지정 내용까지 정해주는 곳도 있어요. 이 책에 이 부분을 꼭 넣어주세요. 이 설명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주어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어떤 예시들을 준비할 건지 이 내용으로 내가 활동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교재를 한다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체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렇게 먼저 구분을 해 주신 다음에 하나가 정해졌으면 또 똑같이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선택해서 도입에 넣을 건지 전개에 넣을 건지 활동을 할 건지 마무리에는 뭘로 할 건지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하는 시간 안에 이 내용들을 다 넣을 거니까 단어 파트는 몇 분, 이제 본문 파트는 몇 분, 정리 파트는 몇 분 이렇게 해서 시간 내에 분배를 하는 것도 미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안을 짜고 나면 그 업체의 의도에 맞는지 또 내 의도는 이건데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사전에 강의 이런 구성을 확정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우 중에 두 번째,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의 일부분을 좀 필요로 한다. 혹은 이 책에 이런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좀 쓰고 싶다
라고 해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이게 제가 찍은 영상이 다수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혹시 모르는 저작권 문제에 이렇게 얽힐 수가 있으니까 출판사나 이거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뭐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러이러한 강의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게 되면 여기까지는 맘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책을 사용하실 때 특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직접, 강사님들이 직접 찍고 편집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편집을 하실 때 들어가는 음원이라든지 여기에 사용되는 사진 그리고 글꼴 같은 것도 무료로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것들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강의안 만들 때 픽사베이라는 그 안에 검색되는 사진들은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까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은 픽사베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고요. 음원은 저는 유튜브 무료 음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음원 받는 것도 방법을 블로그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강의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되게 어색해 하시고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강의 촬영을 할 때는 이 화면에 제가 여기 띄울 공간, 글자나 사진 같은 것들을 띄울 공간을 확인을 해서 제가 나중에 손짓도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셀카 모드로 놔도 요즘 화질들이 다 좋아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자막 띄울 곳 이런 걸 고려하셔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랑 촬영을 하시면 이제 정말 좋은 장비 카메라를 놓고 찍겠죠. 그럴 때는 카메라 렌즈 그냥 동그란 부분에 계속 눈을 갖다 대시면 돼요. 거기가 학생의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리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져도 다시 그 카메라를 보시면서 그 카메라한테 질문도 하고 따라하기도 시키고 웃으면서 대화도 하시고 하시면 이제 어색하지 않게 학생분들이 TV나 영상으로 볼 때 아, 선생님이 날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프롬프터라고 해서 제가 말할 자막들을 이렇게 써서 보고 읽을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카메라에 프롬프터가 장착되어 있으면 그 카메라 동그란 렌즈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네모난 부분에 써있는 글을 자연스럽게 읽으셔도 그렇게 눈이 걔 글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렌즈가 보이지 않아도 그 네모난 화면을 보시면서 똑같이 학생 대하듯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프롬프터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대사를 아예 적어놓고 읽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옆에다 제가 띄워놓을 화면, 학생들이 같이 보게 될 화면을 프롬프터에 띄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쓸 대사를 쓰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PPT 화면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설명을 할 건지 집에서 사전 리허설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촬영이 시작하기 전에 PPT 화면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확인하시고 아, 이때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큐 하면 시작하시는 게 백지가 되는 일이 좀 덜 생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강의안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때 다음 장 넘기면 잠깐 멈칫하고 뭐 하려고 했더라 생각처럼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작하기 전에 PPT 전체 화면을 한번 훑어보고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의 대사를 쓰지 못하는 그냥 옆에 화면에 띄워놓을 것들을 프롬프터에 비춰주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미리 사전 연습 리허설을 해보시고 현장에서도 시작 전에 꼭 보시고 촬영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도 그랬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오프닝과 클로징 부분입니다. 오프닝 멘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슬쌤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강의 할 건데 잘해봐요, 이런 오프닝 멘트. 그리고 끝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 배웠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해봐요 하는 클로징 멘트를 하고 사실은 3초 정도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슬쌤입니다. 오늘 저희 중국어의 일성 같이 배워볼 건데요.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이렇게 1, 2, 3 가만히 있고 오케이 하면 딱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클로징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再见! 하고 이렇게 3초간 가만히 계셔주시면 이제 오케이 하면 움직이실 수 있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제 할 말만 하고 다음 시간 또 뵐게요 하고 툭 끝내버리고 자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하고 툭 움직이면 찍어주시는 분은 3초 정도까지 보고 탁 끝을 내주시거든요. 그래야 끝 화면과 첫 화면이 딱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잘 하지 못해서 오프닝 클로징을 여러 번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 거는 오프닝 멘트 하고 할게요 하고 가만히 계셔주시는 거, 그 다음에 클로징 멘트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고 가만히 계셔주시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NG 나는 상황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NG가 나는 상황,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NG 당연히 나죠.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뭐 카메라 배터리가 갑자기 나간다거나 용량이 다 차거나 아니면은 마이크에 잡음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화면에 오타, 빠진 글자 이런 것들이 있거나 내가 의도치 않아도 NG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PD님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찍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NG 난 부분부터 다시 찍는 분도 있어요. 다시 찍는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메라를 직접 돌려서 이때 부분부터 NG가 났네요 하고 그때 동작이 이렇게 하고 NG가 났으니 여기부터 다시 갈게요 확인을 하고 같은 동작을 찾아서 그 다음 멘트부터 이어가는 요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PD님이랑 여러 차시를 찍고 합이 좀 맞게 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틀린 거를 인지를 하고 3초 정도 편집점을 제공해드리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하고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PD님도 보고 아 잠깐 텀을 두고 다시 네 틀렸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합이 잘 맞게 되시면 이렇게 선생님 자체적으로 조금 멈췄다가 같은 포즈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대신 두 경우 모두 멈추고 약간 편집점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붙일 수 있게끔 이어지는 멘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화면 구성안인데요. 이것도 보통 사전 미팅을 하실 때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단어 파트는 이렇게, 뭐 따라하기 파트는 이렇게, 연습 문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보통 이제 자료를 주시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파트에서는 내가 몸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자막이 이쪽에 뜨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이쪽에 중요한 내용이 따옴표로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손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때 어딜 짚어야 하는지도 나타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서 사전 미팅 때 받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의를 하세요. 그럼 화면은 다 똑같이 나가나요? 제가 한 자리에서 그냥 하나요? 아니면 단어나 뭐 파트별로 제 위치가 조금 달라지나요? 자막은 어디로 뜨나요? 이런 식으로 미리 챙겨주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사전 리허설을 하실 때 이렇게 손동작 하실 때도 확실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촬영할 때 쓰는 마이크는 조금 다른데요. 그냥 핸드폰 장비로 찍을 때는 이렇게 핸드폰에 꽂고 저에게 연결을 하지만 실제 촬영장에서 쓰는 거는 네모난 몸체가 달려서 허리춤이나 어디에 꽂고 선을 앞으로 이렇게 빼는 마이크를 착용하시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가 이렇게 찝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옷에 따라서 꽂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꽂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덜렁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촬영을 하면 재촬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챕터마다 단어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마다 잘 달려있나 항상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이크가 잘 달려있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원피스를 입고 찍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게 허리춤이나 어디에 끼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피스 입고 촬영을 할 때는 안에 반바지를 하나 챙겨가서 반바지 허리춤이나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간혹
제가 판서를 하면서 옷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에 착용한 마이크에 그 슥슥 닿는 소리가 잡음으로 들어가게 돼서 NG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터득한 방법은 그 옆에 제가 판서를 하는 칠판이나 아니면 TV 같은 거 밑에 선반에 그 네모난 전원이 있는 부분을 붙였어요, 테이프로. 그리고서는 진행을 하니까 옷에도 닿지 않고 잡음도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좀 움직이면서 해야 하는데, 판서를 해야 하는데 좀 옷에 소리가 자꾸 들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 네모난 부분을 아예 따로 내 몸 말고 근처에 있는 곳에 올려두시고 고정을 해서 찍으시면 아마 잡음이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중국어다 보니까 가끔 잘 안 되는 발음들, 그리고 설명하기가 좀 장황한 문장들은 이렇게 가면 너무 꼬일 것 같아서 사전에 많이 연습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강의인지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조금 설명이 꼬일 것 같다, 아니면은 단어가 내 입에 잘 안 붙는다 하면 사전에 미리 좀 익히고 가셔야 그 촬영장에서 민폐를 주지 않는 그런 강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마이크 다는 법, 강의 구성하는 거, 사전에 그러니까 조율해야 되는 거, 미리 촬영 전에 알면 좋을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앞에 앉는 것 자체도 지금 어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또 이런 생각나는 영상이 있다면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